투엘의 저격을 받던 김민재가 1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분데스리가 10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미넨은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미넨이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칼컵에서 충격패했던 경기력과는 달랐는데요. 투엘 감독은 케인을 비롯해 주전급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최전방에 케인, 2선에는 자네, 무시알라, 코망, 3선에는 고레즈카, 라이머가 출전했습니다. 포백에서는 좌우측 윙백의 데이비스와 마즈라이가 지켰습니다. 센터백 듀오가 어떻게 나설지가 중요했는데요. 김민재의 파트너는 우파 메카노였습니다. 더 리우트가 지난 자르브레켄과의 포칼 2라운드에서 오른쪽 무릎 내측 인대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파 메카노가 부상에서 갓 회복한지라 김민재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는 지난 경기에 투엘 감독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맹활약했습니다. 일단 미넨은 경기 초반부터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3분 복귀한 우파 메카노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로 득점하면서 일찌감치 선제골을 폭발시켰는데요. 이전 포칼컵 경기의 충격인지 투엘 감독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8분 자네의 컵백 패스를 받은 케인이 가볍게 슈팅을 마무리하며 득점했죠. 경기 10분도 안 돼서 두 골차 리드를 하면서 파괴력을 뽐냈습니다. 후반전에는 케인의 득점 본능이 불을 뿜었는데요. 71분 우측면에서 날아온 낮고 빠른 크로스를 잘 캐치해 슈팅으로 이어가 득점했습니다. 진짜 골 결정력은 케인도 인정해야만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트트릭을 케인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92분 케인은 중앙에서 자신에게 내준 침투 패스를 그대로 몰고 가 슈팅으로 연결해 해트트릭에 성공했습니다. 케인은 이번 해트트릭으로 분데스리가 15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붙는 미넨의 공격력을 받쳐준 것은 김민재의 빛나는 수비였습니다. 김민재가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남달랐을 텐데요. 첫 대어 클래시커라는 데뷔전이라는 의미와 함께 투엘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엘 감독이 포칼컵 경기에서 나온 김민재의 패스가 좋지 않았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인터뷰를 듣고 밤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투엘은 김민재가 50대 50인 경합 싸움에서 일어서서 상대를 밀어낼 수도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은데도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죠. 대각선으로 패스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2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몸이 힘들만도 했지만 김민재는 실력으로 복수했습니다. 체력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유의 한 발 빠른 예측 수비와 함께 후방에서 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김민재의 장점인 피지컬, 속도, 볼에 대한 집중력 모두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돌문의 공격수 필 크루크와의 경합에서 줄곧 승리하면서 좌측면을 지배했습니다. 전반 13분에는 특유의 박스 블락으로 완벽한 슈팅 차단에 성공시켰습니다. 바로 1분 뒤에도 상대 선수의 침투를 영리하게 몸으로 등지고 지켜내는 혼신을 보여줬죠. 23분에는 김민재의 영리한 축구 지능이 돋보이는 한 발 빠른 예측 수비로 골 탈취에 성공했습니다. 39분에는 몸싸움 한 방으로 상대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피지컬을 뽐냈는데요. 진짜 괴물은 괴물입니다. 41분에는 정말 정교한 태클로 볼만 빼내는 태클력을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김민재는 시종일관 최전방으로 이어지는 도르트문트의 전진 패스를 모두 칼차단을 해냈습니다. 투엘에게 보란듯이 월드클래스 센터백의 위용을 뽐냈는데요. 경기 후 평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90분간 볼터치 97회, 패스 성공률 91%, 공격지역 패스 5회, 태클 2회, 차단 2회, 클리어링 5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2회, 공중볼 경합 100%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아벤트 자이퉁은 김민재에게 평점 2점을 줬습니다. 1점이 최고점, 5점이 최하점인 독일식 평점에서는 높은 점수죠. 김민재는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다. 필 크루크를 비롯한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중앙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매우 자신감 있고 세심한 위치 선정이었다. 완전히 압도했다. 지난 자르브레킨전과 달리 실수 없이 계속 활약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투엘 감독의 입은 여전히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4대0으로 도르트문트를 잡자 이제 다시 투엘의 인터뷰가 시작되었는데요.
투엘은 자신을 비판했던 미넨의 레전드 마테우스와 각종 외신들의 기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겼을까? 팀에 균열이 생겼고 발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테우스는 확실히 알고 있겠지. 나는 우리 팀에 매우 만족하고 모든 것이 훌륭했다. 최고의 게임이었고 우린 최고의 성과를 냈다. 우린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여기에서 승리할 자격이 충분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일을 했는데 언론에 쓰여진 만큼 나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4대0으로 이겼다. 이제 언론이 너네들은 180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당신들의 일을 나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반격했습니다. 투엘이 이렇게 발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독일 현지 외신들이 투엘과 미넨 선수단 사이의 마찰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미넨의 선수들이 올해 3월 부임한 투엘이 자신들을 축구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맨유의 테나흐 감독처럼 편애적인 모습이 선수단 분열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최애 선수와 아닌 선수를 구별하는 태도로 맨유 선수단과 불화소식이 떴었습니다. 투엘도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투엘은 미넨의 주전 에이스인 해리케인이나 사네와는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전이 아닌 선수나 다른 선수들에게는 대화나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유명한 사건은 선수들이 자신의 출전 여부를 모른다는 겁니다. 투엘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투엘의 수석 코치인 졸트 레브에게 물어봐야만 선발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민재를 공개 비판하는 행동과 비슷하게 선수단을 까는 행동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전설 마테우스도 투엘이 도박을 했다면서 정예 멤버를 포칼에 투입하지 않은 걸 비판했죠. 때문에 투엘이 언론과 마테우스를 4대0 대승 후에 또 저격한 것입니다. 이런 투엘 감독의 인터뷰에 축구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간단한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투엘은 며칠 전에 끔찍한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바이언을 무시했고 지금은 바이언의 전설을 무시하고 있네. 투엘에게는 자비가 없었네. 챔스에서 우승한 것처럼 당신은 도르트문트를 이겼을 뿐이다. 도르트문트를 이겼을 때 나중에 포칼컵에서 탈락했고 시티에 3대0으로 졌다. 이것이 포칼에서 졌다는 사실을 바꾸진 못할 거야. 그런데 오늘 경기력은 지금까지 그의 아래에서 최고였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투엘을 우상화하는 팬들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엘은 명예회복에 성공했다고 쳐도 우리 김민재 선수의 체력 안배가 걱정입니다. 김민재가 리그 10경기 869분, 포칼 90분, 챔스 3경기 270분, 슈퍼컵 44분을 출전했습니다. 김민재는 당장에 9일 챔스 갈라타사라이전과 11일에 하이덴하임전을 치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국대에 합류해서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 2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복귀해서 쉴 틈 없이 미넨의 강행군을 소화해야 하죠. 이미 지난 포칼컵도 그렇고 김민재가 자주 보이지 않던 잔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친 기색이 드러나고 있다는 증명인데요. 과연 투엘 감독은 김민재의 몸 상태를 어떻게 케어하려는 걸까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소중한 하루 되세요.